안녕하세요. 오늘은 추가로 책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전형적인 그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특징이 담겨있는 책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하고 돈을 얼마를 쓰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님도 이미 이제 굉장히 박학다식한 분이시죠. 제도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이제 한계점을 느끼신 듯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왜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을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돈의 노예이고 자본주의에 찌들어 있고 아주 고상한 정신적인 가치조차도 다 돈으로 환산하고 있는가, 습관적으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본주의적인 어떤 논리를 통해서 적용을 했을 때 이득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탁기를 산다라든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있죠. 말 그대로 물건. 수요와 공급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물건을 이제 대량 생산해서 사게 됐을 때 편리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그 맹점이 뭐였냐면, 이러한 돈의 논리가 어느 틈엔가 우리가 돈으로서는 환산할 수 없는 것들에까지 침투를 해서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그런 논리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제 불쌍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비행기에서 이제 돈을 주면 더 빨리 곧바로 탈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행렬이 있죠. 자리가 있죠. 이게 과연 공정할까요? 혹은 미국에는 이미 있다라고 하는데, 자동차 도로가 있는데 돈을 주면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어떤 게 도로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돈으로 학위를 사는 어떤 일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그 외에 야구 경기장에 갔는데 어떤 선수가 기록을 세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만약 홈런 기록을 세우니까 어떤 공을 잡고 그 공이 수십만 달러 이렇게 되고 하나,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모든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다 이제 상표가 달려있고 로고가 달려있고, 실제 어떤 그 도구나 어떤 우리 정신 사고체는 상관이 없는 어떤 메이커들과 브랜드들이 다 달려있고, 그걸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정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정. 참된 우정은 어때야 됩니까? 한참 동안 그 사람을 알아야 되고, 길게 생활도 해봐야 되고, 얘가 어떠한지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마침내 생기는 게 끈끈한 우정이고, 그 안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기쁨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오늘날에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사람은 워낙 사기 힘든 시대이기도 하니까, 만약에 이제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사람을 고용하죠. 이렇게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느 틈엔가. 하지만 옛날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고 저렇게 사람을 사귀는 어떤 그런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할 법한 상황이죠. 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원래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상대방이 기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랑의 마음의 본질이죠. 근데 우리는 사랑을 말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제가 나한테 얼마나 기쁘게 쟤는 날 해줄까? 효용성과 경제 논리입니다. 일종의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쟤는 나한테 무슨 유익을 줄까? 이건 사실은 시작전부터가 이미 사랑이 아닌 거죠. 일종의 거래죠. 그래서 만나게 되면 남녀 간의 모임도 요즘 시대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는 이런 기쁨을 줄 테니 너는 나에게 이런 기쁨을 줘라 라는 식의 어떤 거래 형태의 만남이 점점 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 문학 작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글을 읽어보신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지는 마음의 자세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 이 돈의 논리와 우리가
자본주의적 속성을 적용할 수 없는 부분, 어떤 뭐 사랑이라든가 우정이라든가 기타 그의 것들까지도 돈의 논리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사회가 부패하고 망가지고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책이 이 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좀 몇 가지를 조금만 더 들어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헌혈을 하면 이제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되게 지금 들어보면 되게 삭막하죠. 피를 줬는데 아무것도 안 줘. 근데 오히려 그때 헌혈을 더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봉사 정신, 사회 공익, 그리고 나만 살지 않고 다른 사람까지 돌아보는 어떤 것들이 우리가 무료로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를 할 때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런 정신적인 가치관, 고상한 것들, 누군가를 생각하는 어떤 것들, 배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종의 몸의 근육과 같아서 자꾸 그런 형태로 시민의식을 고양하고 무료로도 내가 무언가를 하면서 거기서 어떤 의미와 기쁨,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나도 더 행복감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헌혈을 할 때마다 돈을 주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 그건 관례화되고 고정화돼서 돈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헌혈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헌혈량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있는데 미국도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살기가 힘드니까. 그럼 아이를 맡겨야겠죠. 근데 아이가 늦게 오면 당연히 유치원 교사가 빨리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학부형들이 최대한 빨리 오려고 애를 썼고 늦게 오면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막 가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도저히 잘 해결이 안 되니까 돈을 벌금으로 내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만에 늦게 온 사람은 벌금을 내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 늦게 오는 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차라리 돈을 낼지언정 아이를 더 맡기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도덕적으로 틀린 행동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관례가 돼서 마치 딜을 하듯이 유치원 교사가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된다라는 배려감은 다 사라진 채 나는 돈을 냈으니까 너는 더 늦게까지라도 있어서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사람들의 사고관과 생각이 그렇게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어떤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냈으면 마땅히 모든 게 받는 것이 당연하고 기브 앤 테이크가 너무 당연하고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무리를 빚게 되고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갑질도 왜 나오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뭐 예를 들면 뭐 학부형이 교사를 괴롭힌다라든가 뭐 어떤 직원에 대해서 어떤 위에 있는 상사가 괴롭힌다라든가 기본적으로 뭐겠습니까? 내가 뭔가 권위가 있고 너한테 돈을 주는 어떤 입장이 아니면 위에서 무언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르는 것이 당연해. give and take.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과 존중과 공경 이런 것들은 돈의 논리에서 가려집니다. 돈이 섞일 때 난 돈을 줬으니까 된 거 아니야 라는 논리가 되면서 어떤 이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은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게 됐고 막대하게 됐고 돈이면 된 거 아니야? 너랑 나랑 어떤 이득을 거래했잖아. 그러면 마치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그리고 그 거래 이면에는 진실된 사랑이나 우정이나 어떤 마음 같은 건 이제 다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가 망개져가고 부패해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봅시다. 선물. 과거에는 누구 생일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 돈으로 바로 주는 거는 왠지 좀 천박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오히려 돈을 딱 주면 내가 고를 수 있는 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거 그래 현금을 줘 현금을 이런 문화가 돼버렸지만 과거에는 반드시 선물로 사주는 어떤 그런 게 있었다. 고지식해 보이지만 왜 그랬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은 뭘 좋아할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사력 있고 더 배려 있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나오게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선물 하나를 하는데도. 하지만 지금은 상품권이나 돈으로 모든 것이 대체되는. 그리고 아주 쉽게 툭 주고
그런 어떤 배려, 제가 뭘 좋아할까, 뭘 할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돈 줬으니까 됐잖아. 이제 이런 차가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러분 뭐 장학금 제도라든가 공부를 잘하면 돈을 주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아직은 뭐 정답이라고 말할 만한 어떤 결론들을 학자들이 내진 않았지만 경제 논리로서는 대단히 좋은 것이죠. 단기적으로 당장 효과가 납니다. 장학금 제도 있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주기사를 공부를 하니까. 근데 어떤 결과가 주로 이제 길게 보니까 어떠냐, 대가가 있다라고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나중에 시험을 통과하면 공부를 안 하더라. 이게 뭐랑 비슷합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실 대학교를 가게 공부한 이유가 뭡니까? 정말 공부를 사랑해서 공부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학벌, 간판, 그리고 거기서는 어떤 경제적 유익, 그리고 명예욕, 그걸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성취됐다는 순간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공부를 하는 본질 중에는 평생 공부를 해서 사회에 어떤 공익적인 유익을 끼치고 내면이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어떤 교육의 어떤 고상한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망각이 되고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돈의 논리가 적용돼야 유익한 부분이 분명 있지만, 정말로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판다거나 이런 것들 하지만, 인간의 어떤 고유한 내면에 있는 정신세계까지 돈이 파고들 때 부패하고 망가지더라 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어떤 인식을 제고하고 토론을 활성화해서 어떤 것들은 돈의 논리를 차단하고 더 순전한 마음과 정신세계와 자세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을 깨달음을 주는 그런 책이 바로 이제 이런 책이 되겠습니다. 뭐 생명보험 뭐 이런 것도 뭐 사실 예로 나와요. 뭐 생명보험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지금. 근데 과거에는 인간의 목숨을 두고 어떻게 돈으로서 딜을 하고 거래하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느냐라고 해서 맹비난을 받았던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른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산업이나 모든 것도 다 한번 공부해보세요, 천천히. 그러면 옛날에는 막 이제 더 어떤 그 뭐랄까, 사람들 정신세계를 망가뜨릴 것 같아서 더 이게 막 차단돼 있고, 뭐 이런 뭐 잔인한 장면도 못 나오게 만들고, 막 영화 같은 것도요. 그리고 뭐 야한 것도 없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점점 풀리면서 돈이 되면 된다. 시장은 선한 것이야. 정말 여러분, 시장이 선합니까? 시장이 선하고 돈의 거래, 그리고 돈이 활성화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매매추는 왜 지탄을 받을까요? 돈으로만 거래되면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뭐 자식을 돈으로 팔았다. 이게 경제학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이게 놀랍게도. 경제학은 어떤 선과 악을 따지지 않으니까. 근데 그동안 우리가 시장은 선하다, 자본주의는 선하다, 경제학적 논리를 접근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효용성이 최고다 라는 것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선과 악에 대해서까지도 생각을 해서 적용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그것이 침투해서 망가뜨리고 있다. 여러분 뭐 그런 거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 어떤 부자인데 어떤 여자를 이렇게 목걸이 이렇게 매가지고 개처럼 끌고 다녀, 이렇게 돈 주고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자본주의 논리로는 돈 많이 벌고 많이 쓰고 많이 자금 회전을 시킨 사람이 선한 사람인 거니까 정당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상식으로 봐도 그게 정상으로 보이는가요? 아니죠. 인간의 존엄성과 고귀함을 지금 밟고 있는 거잖아요, 돈으로.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했던 어떤 눈은 시장 논리로만 다 하면 선하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어느샌가 그런 것들도 허용하고, 뭐 사실 뭐 영화에서도 뭐 야한 장면 이런 거 여배우가 찍고 싶을까요, 과연? 근데 돈이 되니까 정당하다, 예술이다라고 하면서 하죠.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에 대한 본질도 돈이라든가 명예욕들이 개입하면서 본질이 흐려지면서 망가지게 되고, 그 진짜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명예욕과 욕심이 가득한 사람을 계속 배출해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오히려 돈을 썼을 때 마음이 상하고 망가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한 꼭 돈뿐만이 아니라 마치 모든 관계나 인간의 어떤 고상한 어떤 정신세계가 딜로서 거래로서 서로 이득만 되면 된 거 아니야 라는 논리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과 깨달음을 주는 책이
바로 이제 이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또 이제 많은 유익이 있지 않을까. 어려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